자신이 만났던 불륜녀도 살해하고 그 불륜녀의 남편까지 살해하고 뭐 이런 사건인데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꽤 오래된 사건이에요. 불륜에 빠진 한 중년 남성이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데 이어 내연녀까지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입니다. 동부경찰서,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용의자 조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 조모 씨가 재산이 많아. 축적해둔 재산이 많아. 그래서 왜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닌데 죽였지? 남편도 죽이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건인데 42세 조모 씨, 당시 45세 조모 씨가 김모 씨 여성을 43세 여성을 성인 오락실에서 만나요. 우연히 만나면서부터 나이 차이가 1살밖에 안 나니까 금방 친해져서 이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러다가 자주 만나요. 친구 사이에서 뜨거운 사이가 됩니다. 불륜 사이가 돼. 뭐 거의 이제 매일 만나고 뭐 하루에 2번씩도 가고 모텔을. 그래서 정말로 미친 듯한 그런 불륜 관계로 이어집니다. 내연 관계로 빠지고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쾌락을 탐닉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김여인, 김씨, 이 여성의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 강 씨가 있었는데 이 강 씨가 70세였어요. 70세. 그러니까 나이가 27살 차이나 나는 나이가 많은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이 의심을 하겠죠. 매일매일 뭐 이상한 눈치가 보이니까 우리 배우자들은 보통 눈치를 챕니다. 같은 집에, 같은 방에 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표시가 딱 나요. 표정이 뭔가 들떠있는다는 표정, 불륜하고 외도한다는 표정이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뭐 각자 따로 살고 뭐 이러면은 작정을 하고 추적을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정말 일상적인 부부라면은 이런 이 변화된 패턴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이 김여인의 핸드폰을 남편 강 씨가 뒤집니다. 뒤져보니 남자를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게 딱 갤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 씨인 거예요. 조 씨. 지금 만나고 있는 상간남 조 씨의 사진을 핸드폰에 딱 찍어놓은 걸 강 씨가 발견합니다. 자, 김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핸드폰 속에 이놈 누구냐? 누구야? 빨리 얘기해. 이렇게 추궁을 했겠죠. 27살이나 어린 아내에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둘러댔겠죠. 둘러대니까 그래도 의심을 계속하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형법 241조 간통죄가 있으니까 간통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시절. 그러면 깜빵에 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조 씨 이놈을 간통으로 고소하겠다.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 김여인이 이제 상간남 조 씨에게 말을 했겠죠. 어떡하지? 남편이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리고 뭐 간통으로 고소하겠다.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 씨도 고민을 하겠죠. 너 눈치를 챈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불붙어가지고 사랑할 때는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조 씨도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강 씨가 간통으로 자기를 형사고소를 하면 이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피해볼 게 많으니까 이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조 씨가 강 씨를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해요. 오전 10시쯤에 이 김여인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화장품 가게 상가 안에 보면 조그마한 방 같은 거 있잖아요. 내실. 그 내실에 강 씨가 잠깐 누워서 쉬고 있는 상황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조 씨한테. 공모죠, 일종의. 살인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경에 이 김여인의 화장품 가게 안으로 조 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실 안까지 들어가서 이 잠을 자고 있던 강 씨를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 대전 바로 근교에 있는 옥천의 안내면 인근 야산에 김여인의 남편 강 씨를 암매장해버려요.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여인은 조그마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 씨가 여기서 강 씨를 목 졸려 죽였다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김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 공범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 김여인도 죽입니다. 조 씨가. 강 씨가 피살이 일단 된 후에, 자, 당신 남편 제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의심받을 일도 없고 간통으로 고소당할 일도 없고 이제 정말 좋아졌겠죠, 그죠? 좋아져서 둘이 같이 더 자주 만나고 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의 이제 동거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 씨가 강 씨를 피살하거나 강 씨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김여인이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남편 죽이고 나서 바로 즉시 더 자주 만나고 동거까지 했으니까 신난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줬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내실에 들어가서 목 졸라 죽이려고 할 때 남편이 거기 있다라는 걸 김여인이 알려줬으니까 어쨌든 적어도 방조는 한 것이다. 근데 김여인 역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김여인이 조 씨의 범행을 도운 것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치정인 거죠, 치정. 남편 강 씨 나이가 70세 고령이고 김여인은 43살입니다. 근데 새롭게 만나가지고 불타오르고 있는 이 남자 조 씨는 42세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27세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생활에 불만족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가운데 젊은 나이 자기 또래의 젊은 남자를 만났으니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죽은 강 씨, 70세 강 씨가 이전에 결혼을 한 번 해요.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전처 사이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강 씨가 46세이던, 그 70세 전 남편 강 씨가 46세이던 그 당시에 19살짜리 김여인을 만난 거예요. 27살이나 어린 여성을 가정도 있는 유부남이 46살 먹은 사람이 19살짜리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을 피다가 전처하고 이혼을 하고 이 어린 양한테 세장가를 간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강 씨와 김여인 사이에는 또 23살의 친딸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19살일 때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남자랑 그것도 유부남이랑 결혼을 해서 자기는 초혼이겠죠. 딸을 하나 낳은 상태였다. 김여인의 남편 강 씨를 조 씨가 살해한 이후 원룸을 얻어서 둘이 같이 동거를 시작하고 정말 즐겁게 즐겼겠죠, 둘이 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 씨도 가정이 있다고요. 가정이 있고 재산이 없진 않아. 그러니까 완전한 동거는 아닌 거예요. 동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밤에는 가정을 지키는 거지. 자, 김여인 입장에서는요. 둘이 만나서 불이 붙은 상태였는데 70살 먹은 남편을 이 남자가 살해하도록 적어도 방조를 한 거야. 그럼 나는 남편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죽게 만들기까지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지금 만나는 조 씨와 자기는 본격적으로 가정을 이루거나 같이 살거나 그럴 생각으로 했겠죠. 근데 이 조 씨는 정작 죽이긴 했는데 반동거 상태. 밤 되면 그냥 계속 가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여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싸웠겠죠. 당신 왜 자꾸 집에 가? 나한테 집중해. 나는 당신 때문에 남편까지 죽게 내버려 뒀잖아. 이러겠죠. 그러면 잔소리 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긴 거야. 그리고 불륜을 하다가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도파민이나 이런 스릴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근원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남편을 제거를 할 때는 좋았지. 너무 걸림돌이 돼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죽이긴 했어. 근데 막상 죽이고 나니까 좀 시들해진 거예요. 약간 권태기도 오고 실증도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쨌든 그런 잔소리도 하면서 실증도 나고 여러 이유들, 자기 가정을 지키려는 이유들. 실질적으로 불륜해서 보면 남자들이 이런 심리들이 거의 전형적이에요. 굉장히. 자기는 가정을 버리고 왔는데 남자는 그냥 이렇게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 두 집 살림을 하던 조 씨는 어쨌든 이러다가 결국은 이 김여인마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쁜 놈이죠.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다라면 죽일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냥 말 그대로 즐긴 거지. 즐긴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 여자를 죽여야겠다. 강 씨도 한번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번 했던 놈은 계속 또 살인 행위를 저지를 욕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부모님이 있는 묘소에 고사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벌초도 할 겸 고사리를 캐러 가자. 부모님 있는 묘소에 가자고 하니까 김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한테는 새로운 시부모, 돌아가신 시부모를 인사하러 가자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우리 부모님 묘소에 가서 하자라고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충북 옥천군의 한 야산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 강 씨에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김여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안매장해버려요. 경찰 조사에서 김여인을 왜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과 돈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여인이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터에 김여인이 화장품 가게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살해 동기라고 얘기한 심리적 압박과 돈 욕심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김여인을 굳이 죽일 필요까지 있나? 김여인이 빨리 이혼해라, 너도. 이혼해. 빨리 이혼해라. 그걸 계속 종용한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륜 사실 이거, 가정에 알리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 남편을 네가 죽였잖아. 이런 것들을 이 조 씨의 가정과 경찰에 알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살인이라는 건 어쨌든 목격자를 동반하거나 방조 또는 이 조력자를 동반하기가 쉽죠. 그럼 그 사람 역시도 제거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딱 이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신이 불륜의 상대로 만났던 여성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걸림돌이던 그 70 먹은 남편을 살해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 여자를 만나니까 정작 나는 내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그냥 느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륜이라는 것도 하고 살인이라는 것도 했죠, 지금.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도 잃었다. 그리고 네가 남편을 죽였다. 근데 너는 빨리 왜 이혼을 안 하냐? 그리고 왜 밤만 되면 집에 가냐? 가정을 버리지 않냐? 이렇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유부남들이 뭐 아가씨를 만나거나 그런 경우도 그렇잖아요. 조 씨는 처음에 그랬듯이, 처음에. 우리 남편이 눈치를 챘어. 70 먹은 남편이. 그래서, 간통죄로 당신을 고소한대. 겁을 먹으니까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김여인도 자기가 어쨌든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불타오르고 이렇게 같이 애정을 나누었던 이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 어느 정도의 압박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신고할 거야. 또는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잖아. 또는 너는 왜 유부남이니까 이러한 불륜 사실, 이 살인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정과 경찰에 알릴 거야. 뭐 이런 협박이 또 오갔다 하면 똑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겁을 먹거나 자기 일신상에 어떤 피해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쟤를 제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김여인을 죽입니다. 죽였는데 그 내용인 즉슨 가장 타당성이 있는 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가 얘기한 뭐 심리적 압박이 있었고 돈 욕심이 있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실제로 조 씨가 김여인의 돈 1,600만 원을 강탈한 적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부족하고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쨌든 그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 조 씨가 단순히 돈 문제 때문에 김여인을 해쳤다고 보긴 어렵다. 이후에 이 조 씨를 도와준 공범이 자백을 합니다. 공범인 최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최 씨가 자기가 아는 지인 경찰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조 씨가 강 씨도 죽이고 김 씨도 죽였다. 이런 제보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거를 약간 조력만 해줬다. 살인에는 어떤 같이 활동을 하지 않고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고 시체를 안매장하는 데만 난 도와줬다. 그럼 자기가 공범의 누명, 처벌의 어떤 불안감을 안고서도 이거를 왜 그러면은 제보를 했냐라는 게 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긴 한데 이 최 씨 역시도 이 겁을 먹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자기가 살인한 내용들을 알면은 불륜의 끝. 사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내연녀를 뜨겁게 이렇게 만났었던 이 내연녀를 정말로 그 남편을 제거해버리고 내연녀도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쉽게 하는 것들이 정말 이 불륜과 살인 정말 자극적인 이런 단어들의 복합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